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7일 오전 미 동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매튜는 중심 풍속 시속 120마일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앞세워 플로리다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4개 주 곳곳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호모크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예비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열차는 규정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국어 교육이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내년도부터 뉴욕시 터널 교량의 톨게이트 현금 톨부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폭스뉴스의 아시안 비하방송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인 네일살롱업주가 이 시행령에 대해 위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인 매튜가 7일 오전 미 동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상륙과 동시에 매튜의 위력은 4급에서 3급으로 약해졌지만 매튜는 중심 풍속 시속이 120마일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앞세워 플로리다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4개 주 곳곳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튜를 접한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 주민 60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 2만 2천 명의 집을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피처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 주민 50만 명과 조지아주 서베너 주민 5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피난길에 나선 200만 명을 포함하면 300만 명 이상이 매튜를 피해 서부 내륙 지방으로 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플로리다주로 오가는 4,500편 이상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대부분은 관광 명소가 밀집된 올랜도에 집중된 것으로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시월드는 매튜로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KBTV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육이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와 데마레스트, 올드 태판 등에서는 한국어가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MIT에서는 올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이 정규 강의 과목으로 개설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업은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2세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뉴욕 한국교육원에서도 매년 봄, 가을 학기를 열어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과 뉴저지 인근에는 한국학교와 사설 한글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학교는 총 157개로 뉴욕에 75개, 뉴저지에 50개, 필라델피아 26개, 코네티컷은 4개, 델라웨어에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교사 수는 1,667명에 이르고 학생 수는 8,996명에 달합니다. 네,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 아이들을 자라나는 우리 동포 2세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그 미국 내에서 개설되고 있는 한국 학교를 비롯한 이런 기관들에서의 한글 교육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내의 그 초중고 정규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지역협의회의 부회장인 뉴저지 한국학교 황현주 교장은 한국학교에서는 한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한인 2세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 더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학교가 예전에는 한글만 가르친다든지 이랬는데 요즘은 한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학교에서는 곧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 우리 아이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면에서 아이들은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저지 한국학교는 지금 3살 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학교 지금 8학년까지 학생들이 있는데요. 지금 토요학교에 한 220명, 그다음에 금요학교에 17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2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느냐 아예 영어만 쓰게 하느냐를 놓고 학부모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영어만을 배우고자 한 2세들이 자신이 한국말을 배우지 못한 데 후회하며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등 최근 들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중언어 구사자들은 단일 언어 구사자보다 다른 어휘 학습에 있어 거의 2배 가까운 학습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나와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2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에서 한국어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폭스뉴스의 아시안 비하 방송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워터스월드 차이나타운은 지난 3일 방영분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응을 취재하며 중국 음식은 중국에서도 음식이냐는 등의 중국 문화 조롱과 부적절한 영상 삽입, 아시안들의 카지노 중독 문제 희화화 등 프로그램 주제와 상관없는 말과 질문 등으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시안 언론인 협회는 폭스뉴스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뉴욕에서는 6일 맨해튼에 있는 폭스뉴스 본사 앞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폭스TV는 6일 오후 6시 현재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뜨거운 감자였던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이 시행령에 대해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트 카운티 법원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인 김모 씨가 지난 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 내무국, 보건국, 노동국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해당 행정명령이 네일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이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됐고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지켜야 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행정명령이 제시하는 내용의 기계가 없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예비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열차는 규정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차에서 회수한 비디오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열차 속도는 시속 21마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정 속도인 시속 10마일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고 열차 기관사인 토마스 갤러거는 조사관에게 역에 접근할 때 시속 10마일로 달렸고 탈선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이날 연방안전교통위원회의 발표는 기관사의 말과는 전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차기 뉴저지 주지사의 민주당의 필 머피 전 주 독일 대사가 유력해졌습니다. 내년 11월에 치러질 주지사 선거는 이미 지난주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실권자이자 수년 동안 차기 주지사로 꼽혀왔던 스위니 의장은 자신이 현실주의자라고 전제하고 현재 당의 분위기가 머피를 중심으로 합쳐지고 있다며 자신의 상원의원 선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위니 의장의 불출마 선언에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내 주류 정치인들은 일제히 머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시 터널 교량의 톨게이트 현금 톨 부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5일 뉴욕주 교통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달부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교량과 터널 톨게이트의 현금 톨 부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모든 톨게이트의 요금 지불 방법이 이지 패스로 전환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톨게이트에 현금 톨 부스가 사라지게 되면 톨게이트 정체 현상도 완화돼
운전자들이 연평균적으로 21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정규 한국어반 개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 한국어재단 회장 그리고 위원장님 또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주 한국어재단이 설립된 지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나요?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장학생을 24명 정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현재 지금 11명이 교사 라이센스를 뉴저지 교육국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국어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한국어 반을 개설하는 데도 참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미주 한국어 재단이 처음 설립된 거는 2007년 10월 달에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반을 개설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으로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교사 양성이 제일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저희들이 먼저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치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 모금을 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럿거스 대학교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보내서 공부를 하시도록 했고, 2010년 봄에 저희가 첫 한국어 교사 자격증인 뉴저지 주에서 처음으로 제1호가 발급이 되고 또 5월 달에 2호가 됐는데, 바로 그 당시에 펠리세이드 박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반을 개설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이 잘 운영되는 거를 그 이웃 타운에서 리치필드에서 거기 학군장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갖고 관심 있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도 리치필드 메모리얼 하이스쿨에 한국반이 설립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냈고, 학교에 보내고, 또 2015년에 드디어 올드 태판 고등학교하고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에서 한국반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점은 저희가 첫 두 학교에는 저희 재단하고 한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었지만, 올드 태판 고등학교나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에는 자체 예산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것이 항상 돈을 지원해서 학교에 한국반 개설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랐는데 그게 바로 실현이 된 겁니다. 그 실현이 되는 것이 지난해였는데 금년에는 또 포리 고등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서 한국반을 개설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결실을 우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네, 결실을 맺은 학교가 총 5개 학교가 되는 거군요. 실제로는 고등학교가 5학교고, 그리고 펠시드 팍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군에서 중학교에도 한국반을 시작을 해서 거기도 중학교에서도 지금 110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리치필드 중학교에서도 한국어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2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5학교가 돼서 합해서 7학교입니다. 네, 생각보다 참 많은 학교들이 정규 한국어반을 개설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한국계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 몇 명이나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클래스에 25명 정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또 적은 숫자도 있고. 그래서 총 저희들이 숫자를 합쳐보니까 대강 한 80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수업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예. 한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이 미주 한국어 재단 앞으로도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미주 한국어 재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제 개설과 교사 양성에 주력을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학교의 개설과 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에 앞장설 거고요. 또 많은 학교의 한국어를 개설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교육 관계자들, 행정가들, 정책가들, 그리고 교사분들 이런 분들을 한국에 모셔가서 한국의 발전 상황을 보여드리고 한국과 교육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곳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저희 한국 정부의 도움과 특히 대부분이 저희 동포들께서 범동포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6회를 맞이하는데요. 저희가 갈라 기금 모금이 다음 주 목요일 10월 13일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 만찬회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미국 학교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시연으로 이 수업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재밌고 감동적인 시간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미주 한국어재단의 홍태명 사무총장님, 김경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근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가든스테이트 파크에서 5대 차량이 연쇄 추돌해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는 이날 저녁 8시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남행 차선 클락타운십 엑싯 135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사고 부근 3차선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밤 10시 이후 차선은 재개됐고 경찰은 이날 사고로 직사한 한 명 이외 다른 부상자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58살의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라진 여성은 라이오보바 고버노바로 그녀의 측근은 고버노바를 보지 못한 지 최소 일주일이 넘었다며 최근 그녀의 20살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파트 CCTV에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지난 수요일 밤 쓰레기 봉투를 든 똑같은 남자를 플러싱 메도우파크에 내려주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어제 공원 근처에서 고버노바와 관련된 증거를 찾았지만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여성의 아들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일요일 저녁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한 남성에게 동성애 혐오 발언과 함께 기습 가격을 가한 남성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속의 남성 이용기자는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맨해튼 웨스트 사가에서 다른 남성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밀칠대 인근 가게 창문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진 채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현재는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군 해군 신형 상륙함인 메사 베르데호가 7일 초강력 허리케인이 강타해 쑥대밭으로 변한 카리브해 최빈국 IT로 구조 활동을 위해 급파되었습니다. 해병대원 300여 명이 승선한 이 함정에는 CH-53 중무장 헬기 여러 대와 불도저, 생수 운반 차량, 음식, 의약품, 유아용 유동식, 기저귀, 응급용품 등이 실려 있습니다. 또 하루 7만 2천 갤런의 휴대용 식수를 생산할 수 있는 성능과 2개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레이스의 또 하나의 승부처인 2차 TV 토론이 오는 2일 오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완패한 뒤 납세 회피 의혹과 미스 유니버스 비하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며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게 최대 10%까지 뒤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대반격을 펼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측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곧 교체됩니다. 7일 상원은 지난달 28일 성김 현 특별대표의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특별대표의 후임으로는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사는 1985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서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근무한 아시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준 유엔 대사의 후임으로 조태열 외교부 제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준 유엔 대사는 오는 11월 말 이임할 예정입니다.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조 차관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외교부에 입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형 현수막이 뉴욕 맨해튼 다리에 걸려 뉴욕시경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브릿지 브루클린 방면에 가로 20피트, 세로 30피트에 달하는 푸틴 대통령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러시아와 시리아 국기를 배경으로 푸틴 대통령이 정장 차림을 하고 있으며 그 밑에는 피스메이커, 즉 평화 중재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직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으나 시리아 휴전 협정을 두고 미국과 공방 중인 러시아, 시리아 정부 지지층이 벌인 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10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부의 외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 보수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진보한 핵 능력 기반과 우주 발사대 등에 근거할 때 일본 정부가 10년 안에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손해항소법원은 7일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과 같이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에 대해 지난 2월 내려졌었던 판결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애플이 요구한 특허권 침해 배상금은 1억 1,960만 달러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주인공은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세계 최장기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콜롬비아 평화협상을 일궈낸 주역으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산토스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온화한 가을 날씨 이어졌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적으로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에 약한 빗줄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약하게 잠시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1도, 섭씨 16도 예측됩니다. 9일인 일요일은 다소 구름 낀 가운데 선선한 가을바람 부는 날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 섭씨 10도 예상됩니다. 콜럼버스 데이인 10일 월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날씨가 쾌청해 나들이 가기 좋으나 다소 서늘해 바깥 활동하실 때 따뜻한 겉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 섭씨 10도 예측됩니다. 11일인 화요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에 다소 구름 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콜럼버스 데이 연휴인 첫날 내일 잠시 흐리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날씨 쾌청할 것으로 보여 가을 날씨 만끽할 수 있는 산행 떠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